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회계를 관심을 가지고 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저와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됐죠. 그러면 회계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사는 삶에서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돈을 어떻게 벌었으며 어떻게 그 버는 돈을 관리하고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체계적으로 기업이 돈을 정리를 막 해가는데 그거를 내가 잘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런 관리를 잘하고 어느 기업의 그런 회계 관리된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 기업이 우량한 기업인지 또 너무나 그 안 좋은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 않고 잘 보관하는 그런 또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누가 일임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격리 과장이라든지 격리 파트에서 또 그 돈을 집행하고 또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수가 없이 내가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런 보이는 눈이 있어야만이 잘 지킬 수가 있고 누수가 있다면 바로 이 질책을 가하고 또 그것들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에 관심을 가질 텐데 그 회계에는 이제 그 너무나 방대하게 보이고 또 그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회계를 너무나 이 퍼펙트하게 하려고 하고 이 방대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 이 테두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적게 해서 딱 이렇게 한다면 그냥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계학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알기 쉬운 회계 그걸로 해서 책은 100페이지 이내예요. 그래서 100페이지 이내만 보면 이 회계학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쉬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실력을 제가 좀 이렇게 심어 드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회계학을 접근하면서 이게 반절 정도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 그러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시면 좀 안 되고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쉽다. 그리고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 몇 강 정도 될 거예요. 20 한 3강 정도 될 텐데 그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10강부터 이해가 안 되면 23강까지 한 서너 번 이렇게 듣고 그러면 뭐 이건 이렇게 뭐 회계가 이렇게 쉬워 그리고 전체가 이렇게 다 보이네 뭐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와 같이 가보십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회계학이 어렵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안 쓰는 용어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돈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회계학에서는 돈보다는 너 현금 있어? 이렇게 하고 또 붕괴는 현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쓸 때 보면 뭐 현금성 자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쓴단 말이죠. 또 그리고 외상 매출을 했는데 매출 채권으로 또 바꿔서 쓴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또요 우리가 성급 비용이라고 그래서 비용을 먼저 주었어. 미리 준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산으로 들어가거든요. 성급 비용이라고 그랬어. 근데 비용이 자산이야? 막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또 선수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수익인데 그러면 선수 미리 받았어요. 미리 받았으니까 부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 수익인데 왜 또 부채야?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미지급 비용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못 준 돈이죠.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아직. 그러니까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비용인데 왜 부채로 가지? 이렇게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또 헷갈려요. 비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차변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차변 계정이 되는데 또 이게 부채로 간다고 하니까 미지급 비용인데 부채로 가면 이건 또 대변 잔액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가 적립이 안 되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또 미수금도 못 받은 돈이거든요. 못 받은 돈이면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미수 비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인데 왜 자산일까? 막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개만 딱 잡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버리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알기 쉬운 기초회계 그리고 한눈에 보이는 이 알기 쉬운 회계를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100페이지도 안 돼요. 딱 내 것으로 만드시면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회계야? 너 잘한다 이런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상 얘기를 해보면 이거보다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뭐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나 잘 알지 보통 사람은 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경리들하고나 뭐 경리과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이 정도만 알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전혀 너무 잘하신다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거 같이 이제 시작을 해 보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기 쉬운 회계를 같이 적어 공부하는데 저는 이름이 노병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노병기 강사고요. 저거 같이 이제 요 알기 쉬운 회계를 맞춰가 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학에서 알고 싶은 거 개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계가 있는데 회계학이죠 원래는. 그런데 알기 쉬운 회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관심을 가지냐면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개인 기업을 한다. 그러면 개인 기업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어떤 것들로 이렇게 돈을 벌고 어떤 것들은 회계상에 기록을 하고 어떤 것들은 회계상에 기록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용한 거래라고 해요. 먼저 우리가 유용한 거래만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계상에. 그럼 유용한 거래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뭐뭐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일주일 뒤에 내가 100만 원을 줄게. 이렇게 약속만 했어. 그러면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아니에요. 지금 돈이 나간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건 거래로 안 보는 거예요. 유용한 거래가 아니다. 그리고 체결. 계약의 체결만 했어요. 내가 너를 쓰는데 한 달 뒤에 쓸게.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보수는 뭐 연봉 1억을 줄게. 뭐 이렇게만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뭐 체결을 했다든지 그럼 약속을 했다든지 계약을 했어요. 너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내가 한 달 뒤에 너를 채용을 하는데 내가 또 능력이 좋으니까 뭐 3억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너를 들여서 하겠다. 뭐 이런 거 계약 같은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주문을 했어요. 주문. 일주일 뒤에 나 500만 원짜리 기계 하나를 나한테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우리 일상에서는 우리가 약속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일상에서는 중요할 수가 있는데 회계학에서는 아무 유용한 거래가 아니에요. 그럼 유용한 거래는 뭐가 있느냐? 그럼 우리는 돈이 나갔다든지 돈이 들어왔다든지 직접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또 그러고 돈이 나가거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이런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냐? 화재로 해서 화재가 일어났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건물이 소실됐네. 그거를 봤더니 얼마값 소실이 됐냐? 2억이 소실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재해 손실 이런 걸로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누수가 있어가지고 내 장비가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장비 3억짜리가 굴러가지가 않네.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수리를 하려고 봤더니 1억이 들어간대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손실 같은 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손실 같은 것이 이렇게 일어났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래로 보고 이제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용한 거래를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분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계장에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분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차변, 대변을 갈라서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분계를 예를 들어서 상품을 우리가 3만 원짜리를 샀다고 해요. 3천 원짜리를 샀다고 해요. 3천 원짜리를 사면서 어떻게 했냐면 2천 원은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분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상품이 들어오죠.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차변이 되겠고 여기는 대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품 얼마짜리가 들어옵니까? 3,000원짜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나갈 때는 뭘로 나갑니까? 현금.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2,000원이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 약식으로 이렇게 분계를 하면서. 그리고 외상이네요. 그래서 외상, 우리가 매입금이죠.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1,000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회계하기 막 어렵다고 그런 게 지금 상품으로 이렇게 했는데 3분법을 딱 지나가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상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매입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도 우리가 그 기록을 할 때는 뭐라고 기록한 게 이 매입 채무라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명칭들이 또 바꿔지면서 조금씩 헷갈리면서 회계하기 어려운 것 같으네. 근데 이런 것은 아주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계장을 예를 들어서 분계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분계를 해놓고 이 분계한 거를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 이렇게 전기를 하죠. 총계정 원장. 이렇게 분계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을 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다 우리가 이제 전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총계정 원장에 이제 전기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전기가 다 맞게 전기를 했나? 틀리게 전기를 하면 틀린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검사를 해봐요. 시산표라는 것을 우리가 작성을 해서 우리가 대변 이 시산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산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부채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적죠. 그 다음에 수익을 적고 비용을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적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자산은 이게 차변이죠. 이게 대변이고 그러면 자산은 이쪽에 이렇게 남게 되죠. 부채는 우리가 대변 잔액이에요. 자본도 대변 잔액이에요. 수익은 대변 잔액이죠. 비용은 이 차변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여기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마감선 하나를 긋는다는 것은 일치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마감선 2개를 긋는다는 건 이제 마감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산표로 해서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시산표는 우리가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였어요? 우리가 결산을 하기 전에 사용한 것이라 이렇게 비용 수익까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산표도 우리가 또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냐? 그럼 기말 정리분계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분계를 또 해요. 수정분계.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2월 시산표를 또 작성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수정분계를 한 뒤에는 2월 시산표. 그러니까 2월 시산표는 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정분계를 할 때 2월 시산표도 하지만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계정에 또 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정에서 이 전부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요. 여기에서 비용은 비용대로, 수익은 수익대로 다 모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비용 수익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퍼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 계정에 모아봐야 내가 당기 수익이 얼마가 나왔는지 아니면 당기 순손실이 얼마가 나왔는지 내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손익 계정에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2월 시산표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정 분계를 해서 기말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말에서 여기에서는 이 비용하고 수익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산과
부채, 자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도 같은 시산표인데 왜 이런 게 또 틀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모르면 이제 나중에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가는 과정, 그 전체적인 거를 제가 한번 싹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를 싹 들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환하게 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2월 시산표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보시면 보고 내용으로 나오는 게 재무 상태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재무 상태표예요. 그리고 이 손익 계정에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냐면 이제 여기서 IS 손익 계산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보면 기업이 우량 기업인가 뭐 이렇게 좀 이제 우량 기업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질 때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보고 이렇게 판단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그 외부 이용자에게 우리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죠. 외부 이용자에게. 그러니까 외부 이용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어. 너하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지금 플러스가 나왔는지 마이너스가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연말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많이 나왔다면 주식이 많이 오르겠네. 지금 그러면 이 채권자도 이 관심이 많죠. 그리고 경영자도 내가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것도 많죠. 또 내가 이거를 전문 관리자에서 내가 그냥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연봉도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내가 주주야. 여기에다가 얼마를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내 자산이 내 자본금이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러면 이 이제 칠판이 부족하니까 저쪽으로 가서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 계산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칠판은 제가 지우고 저쪽으로 갈게요.